그날 남편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녀와 함께 할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메아리쳤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그냥 사라져. 그 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영원히 새겨질 상처였다. 나는 그 후로 며칠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눈물이 마르자 공허가 밀려왔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이유가 남편의 상사와의 불륜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남편이 내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운 탓이었다. 그 여자는 내 대학 동창이자 내가 믿었던 유일한 친구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일 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다. 피곤한 눈, 창백한 피부. 이게 나인가? 결혼 5년, 직장 생활 10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남편, 김인주는 변호사였다. 처음에는 그냥 견디는 게 전부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의 미소, 지은의 교활한 눈빛. 왜 나였을까? 나는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나? 지은을 회사에 소개한 건 나였다. 민준과 결혼할 때 그녀가 축하해준 건 진심이었을까? 아니, 그건 계산된 연기였다. 이제 알았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약자는 짓밟히고 강자는 더 강해진다. 나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서울 외곽, 작고 허름한 원룸. 매일 저녁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내가 도망쳐야 하지? 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엿보았다. 민준의 페이스북, 지은의 인스타그램. 그들은 여행 사진을 올렸다. 제주도, 웃는 얼굴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쯤 됐을까?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로펌에서 비서로. 급여는 적었지만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민준이 변호사라는 걸 떠올리며 나는 책을 샀다. 민법, 형법, 이혼 소송 관련 서적. 밤마다 공부했다. 머리가 아팠지만 그 고통이 나를 지탱했다. 복수는 차갑게 먹는 요리라는 말을 떠올렸다. 서두르면 실패한다. 나는 기다렸다. 어느 날 우연히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잘 지내? 그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이 정보가 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약점을 찾았다. 그의 로펌에서 일어나는 일들. 클라이언트 정보 유출 의혹. 나는 조심스럽게 전직 동료에게 물었다. 민준 씨, 요즘 어때? 그 대답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는 세금 탈루를 저지르고 있었다. 내 심장은 점점 차가워졌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깨어나면 후회했다. 나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임랭은 나를 죽일 뿐이었다. 그들이 나를 버린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아니, 계획서라고 해야 할까? 그들의 일상을 적었다. 민주는 매주 수요일 골프를 쳤다. 지은은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스토킹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생존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었지만 표면은 평온했다. 회사에서 웃으며 동료들과 대화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먼데인한 말들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혼자 앉아 그들의 사진을 보았다. 행복한 커플. 내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하지?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식 날, 민준의 맹세. 영원히 사랑할게의 거짓말. 지은의 축하 인사. 너희 정말 잘 어울려, 배신. 그 기억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자해를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로펌의 선배 변호사 이준호. 내 생각이 변했다. 처음에는 그냥 이혼하고 끝내려 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고통받아야 한다. 내가 받은 만큼. 나는 지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그녀의 불륜 과거. 하지만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녀가 승진할 때쯤 그 소문이 퍼지면 효과적일 터였다. 민준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 수연. 하지만 우리는 끝났어. 나는 웃었다. 알아. 서명해 의 서류를 건넸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 없었다. 아직. 그의 눈을 보니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 그게 나를 더 자극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복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더 냉정해졌다. 친구들을 멀리했다.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고립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슴속에 공허가 커졌다. 이게 정말 나인가? 복수를 위해 인생을 버리는 게 맞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다. 지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재정. 그녀가 민준과 함께 산 아파트, 내 돈으로 산 거였다. 이혼 소송에서 그걸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 그녀의 회사에서 횡령 의혹. 나는 전 동료에게 물었다. 익명으로. 정보가 모였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밤에 꿈을 꿨다. 그들을 쫓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나는 점점 피곤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는 내 유일한 목적이었다. 임랭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파괴했듯 나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됐다. 나는 변했다. 거울 속 여자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관찰은 끝났다. 행동할 때였다. 먼저 민준의 세금 탈루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증거는 이메일과 은행 기록 스크린샷. 그건 법을 이용한 거였다. 그는 조사받을 터였다. 스트레스가 그를 갉아먹을 거야? 지은에게는 다르게 접근했다.
그녀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과거 불륜.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박지은 부장, 과거의 세부는 피했다. 명예훼손 피하기 위해.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그녀의 승진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만족감.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이게 옳은가? 민준이 연락 왔다. 너 집인가? 화난 목소리.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살아야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는 의심했다. 그 의심이 그를 파괴할 거야? 파라노이아. 나는 기다렸다. 다음 수를.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소셜미디어에서 싸움 흔적이 보였다. 민준의 게시물, 지은의 댓글. 긴장감. 나는 그걸 이용했다. 민준에게 메시지 보냈다. 지은이 다른 남자와 거짓이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 그는 믿을까? 그의 성격상 의심할 터였다.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복수가 재미있어졌다. 하지만 밤에 불안이 밀려왔다. 만약 들키면? 법적 문제? 나는 더 조심했다. 모든 걸 기록했다. 증거로. 준호가 물었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안 돼. 그는 도구일 뿐 내 인생에 들어올 자격 없어. 고립이 나를 지켰다. 지은을 만났다. 우연처럼. 쇼핑몰에서.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수연아, 요즘 소문 들었어? 누가 그런 거야? 나는 동정했다. 모르겠어. 힘들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좋았어. 복수가 진행될수록 내 인성 사라졌다. 나는 사람들을 조종했다. 전 친구들에게 그들의 나쁜 점을 흘렸다. 소문망이 커졌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터였다. 하지만 나도 고통받았다. 잠 못 이루는 밤, 악몽. 나는 정말 괴물이 됐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 그들의 차례. 1년이 지났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세금 조사로 로펌에서 쫓겨났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그는 술에 빠졌다. 소문이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강등됐다. 불륜 소문 탓에.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아파트, 내 돈으로 산 거, 증거 제출. 법정에서 민준을 봤다. 야윈 얼굴. 수연, 제발. 그는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지은에게는 직접 접근. 그녀의 새 직장 정보. 익명 편지. 과거를 잊지 마. 위협 아님. 그냥 상기. 그녀는 불안해할 터였다. 내 심장이 아팠다. 복수가 나를 소비했다. 친구 없음. 가족 멀어짐. 하지만 만족감이 컸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메웠다. 민준이 찾아왔다. 너였어. 왜? 화난 눈지나는 인정 안 했다. 상상력 풍부한 애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의심이 그를 미치게 할 거야. 지은과 민준의 싸움 소식. 그들은 헤어졌다. 내 계획대로.
이제 각각 고통받을 터. 하지만 나도 지쳤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나? 공허. 하지만 계속했다. 멈출 수 없음. 이제 절정이었다. 민주는 파산 직전. 나는 그의 클라이언트에게 정보 흘렸다. 법적 문제. 그는 소송당했다. 지은은 정신과 다녔다. 소문 탓에. 나는 그녀의 의사에게 익명 팁, 아니, 그건 너무 같다. 멈췄다. 내 한계. 하지만 복수는 계속. 그들의 결혼 계획 망침. 사회적 평판 이름. 내 삶은 새 직장, 승진. 하지만 행복 안함,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냉혈한. 민준의 마지막 연락. 미안해. 용서해줄래? 나는 답 안함, 그게 최악의 벌. 지은은 이사 갔다. 서울 떠남. 패배. 하지만 나도 패배자. 인성 잃음. 친구 없음. 혼자.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무너졌고 나는 서 있다. 하지만 이게 승리인가? 내 손에 피가 묻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면 더 파괴했나?